근데 보통 보시면은 세율 구조가 2억까지는 10%고 2억 초과, 근데 대부분의 99%는요.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과표가 200억 원이라는 부분이 단기 순이익은 아니지만 단기 순이익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럼 역산하면 매출액이 얼마쯤 될까요? 보통 우리 상장기업의 그죠? 매출액 대비 리턴이 수익이 보통 5에서 6%쯤 돼요. 그러면 2천억이면 5% 하면요. 100억밖에 안 되잖아요. 4천억 하면 5%면 200억쯤 되죠. 그럼 우리나라에 4천억 원 이상 되는 매출이 회사가 몇 개겠습니까? 대부분의 기업은 이 안에 다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억까지는 20%,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억까지는 뭐예요? 20%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균적인 100억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하는 줄 아세요? 매출이 100억 정도면요.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이 100억 하면 단기 순이익은요. 한 5억에서 있죠. 보통 보시면 5억에서 6억쯤 해요. 5억에서 한 6억 정도가 만드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매출 100억짜리 한번 살펴보세요. 보통 한 5, 6억 이렇게 정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만약에 과표가 6억이다 이죠. 이게 과표가 아니고 근데 과표가 6억이라고 하잖아요. 해보세요. 6억이라면 2억까지는 몇 프로입니까? 10%가 초과 부분은 4억은요. 20%가 될 거니까 얘는 0.25, 얘는 뭡니까? 0.8억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1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 다는 회사가 약 있죠. 뭐 사람 회사마다 다르지만 한 1억 원 근처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을 자동적으로 이제 구하게 되겠죠. 누가? 얘가 여기 가져가지고요. 그죠? 지가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을 그죠? 결산상의 단기 순이익 6억 이렇게 치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알아가지고 그죠? 1억에 대한 부분을 두 구간 있죠. 2억까지는 10%, 초과분에 대해 20% 자동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금액이 그죠? 이까지 2억 결손까지 딱 했다면, 과표까지 했다면 이 금액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정해지는 개념이다. 우리가 뭐 할 거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부자 감세 때문에 법인세율을 뭡니까? 내린다는 있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그러면 3천억, 과표가 3천억 초과되는 기업은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거잖아요. 부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막 욕을 하는 이유가 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뭐 비판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거는 정책 당국에 있죠. 뭐 입장이니까 제가 뭐 정권을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요. 뭐 정부마다 색깔이 다르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네요. 그럼 뭐 꼽으면 지가 정부를 잡으면 되지, 그죠? 그죠? 이 정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약간 서민들을 위하는 생각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죠? 하여튼 그런 비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세율은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를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최초 설립 연도처럼 1년이 안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안 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만약에 6개월밖에 안 된다면 과표를 1년치로 환산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다시 뭡니까? 나눠주는 형태로 있죠. 이 계산이 돼야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겪었던 현질 뭡니까? 그냥 실제로 실한데요. 한 꽤 오래됐습니다. 그걸 제가 생각해서 이 문제를 추가했는데요. 그때 예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자기 한 몇 년 전인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한 6, 7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전화가 와요. 그 날짜가 3월 30일이었어요. 29일인가? 법인세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갑자기 첫 마디가 먼저 하나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학원입니까? 하니까 저보고 과세표준 뭐예요? 과세표준 1억 5천원 산출세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첫 마디가 예? 갑자기 어디세요? 하니까 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요. 예? 뭐 저를 잘 안다고요?
저를 어떻게 아시죠? 뭐 수강생입니까? 이러니까 아니래요. 유튜브에서 많이 봤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친하지만 저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걸 그저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좀 누구인지 밝히고 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을 너무 뭐 훅 들어오니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싶었는데 얼마나 뭐 답답했으면 나한테 전화했겠냐 싶어서 과세표준 1억 5천에 대해서 그죠? 예, 과표 1억 5천이면 세금은 10%라고 알고 있는데 1,500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맞다고. 그러니까 정말 맞죠?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니까 아니 올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1,500이 아니고 2천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10%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저한테 확인받으러 온 거예요. 따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그러지 말고 그 담당자한테 답을 구해야지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일이 안 되면 저한테 매일 이렇게 전화하실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왜 2천인지를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전화 끊으려다가 혹시 언제 설립하셨냐니까 올해 설립했대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있죠. 그분한테 물어보시라. 그러면서 있죠. 이 문제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1억 5천을 있잖아. 6개월밖에 안 했잖아요. 7월 15일이면. 법인 설립 등기면. 그래서 이거를 1년치로 환산하면 3억 원이 되잖아요. 3억 원. 1억 5천에 6개월에 1억 5천이니까 1년으로 하면 3억 원 될 거 아니냐. 왜냐면 누진을 시키기 위해서. 그 3억 원이면 뭐예요? 3억 원이면 4천만 원이 되거든요. 1년치. 그런데 는 6개월 했으니까 2천만 원을 내게 한다. 그죠? 요런 규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첫 해 연도에 있잖아요. 설립 연도에 여기, 그죠? 이 과표를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10%를 때리면 안 되고, 누진을 시켜가지고 다시 있죠. 1년치로 환산해서 뭡니까? 다시 나눠주는 형태로 하셔야 된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무대리업체에 계시는 분이라 내가 법인 설립연도 첫 번째는 논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시험과 별로 관계 없는데요. 그래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출세. 자, 그 다음에 있죠. 산출세금 자동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뭡니까? 그 이후에 있죠. 세액조정계산서에 그죠? 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거냐 이거잖아요. 여기 있는 서식 있잖아요. 쫙 납부할 세액 계산을 이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차감 분납을 고려한 차감 납부세액까지가 뭡니까? 마지막 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왔죠. 그 중에 차감 납부할 세액 계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바로 뭐냐면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최저한세 되겠습니다. 그죠? 최저한세에 대한 이해. 시험 문제 10번, 6번 나오잖아요. 3번에서 4번 나옵니다. 최저한세를 모른다는 거는요, 앙코 없는 찐빵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찐빵을 먹는데 앙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팥이, 그죠? 앙코가 일본 말인가요? 아닌가? 앙코가 일본 말인가? 일본 말 쓰면 안 되는데. 단팥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좋아요. 뭐 그런. 그래서 여기 최저한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최저한세가 뭔지를 알고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요. 최저한세 이해하면 왜 시뮬레이션을 보내야 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판서를 좀 해서 내용들을 조금 있죠.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내용들을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산출세액이 있으면요. 산출세액은 자동으로, 그죠? 각 사업연수 소득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있죠. 거기에서 과표 단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율을 곱하면 자동으로 산출세액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뭘 빼내냐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세액공제 감면을 빼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뺍니다. 세액공제. 공세요금 감면. 이걸 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있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차감세액이 나와요. 그럼 보세요. 구조가 또 세액공제 감면을 빼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아니 도대체
세액공제감면이 똑같은 걸 왜 두 개를 빼고 이 난리를 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이라 하고요. 이걸 기억이라 하고 이걸 니언이라 하겠어요. 색깔을 맞춰줄까요? 이거 니언, 요거는요. 기억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세액공제감면인데 기억의 세액공제감면하고 니언의 세액공제감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저한세를 적용한다는 거고, 요거는요. 최저한세마저 적용하지 않겠다는 세액공제감면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다 하고요. 다 하고, 여기에 감면분 추가 납부세.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감면받고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요. 토해내는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돼서 감면을 받아놓고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요. 토해내는 납부세액이 바로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인데요. 이까지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추가 납부세액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뺀 나머지가요. 바로 총부담세액이 돼요. 자, 여기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최저한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산출세하고 총부담세액이 나왔습니다. 이 단계가 총부담세액인데요. 여러분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면 숟가락을 얹잖아요. 10%. 딱, 그죠? 숟가락 얹는 세금이잖아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이 금액의 10%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금액의 10%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쪽이죠. 왜냐하면 다 빼고 이 금액이 여기 100원이었는데 60원이었다면 100원이었다면 10%를 받을 수 있는데 60원이라면 6원밖에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그죠? 이 지방소득세를 매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요 금액을 기준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한 10년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어떻게 되느냐면, 요 산출세액이 뭡니까? 지방소득세의 뭡니까?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 이제 지방세 낼 때 요거에 뭡니까? 10%의 금액의 과세 표준에서 요게 10%를 내게 됩니다. 지방세 부과의 기준은 산출세액을 기준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세금 낼 때는 여기에 10%를 내잖아요. 지방소득세 요거를 10%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내는 법인세는 요걸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이 여기에 이 금액에 10%를 더해서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는 요걸 부담해야 되고 지방소득세, 좋아요. 10%인데 지방세 부담세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세득세는 요 금액의 10%를 계산하고 법인세는 요 금액을 10%, 요 금액을 계산해서 두 개 합해가지고 나중에 법인세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기말에 여러분 재무계할 때 법인세 등 있죠? 기말 결산분기할 때 이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같이 하려고 어떤 개념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이해해요. 도대체 지방세는 어디를 기준으로 세금을 10%를 내는지 내가 계산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총부담세에서 나머지 기납부세액을 빼요.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기납부세액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간 예납하고요. 중간 예납하고 원천세 있죠. 신고한 거 있죠. 요거 있어요. 중간 예납하고 원천 납부, 그죠? 수지부가세액은 있죠. 조세 포탈 때문에 바로 때리는 거거든. 일반 기업은 잘 없어요. 이거는 간접투자 외국 납부세액을 빼고, 그럼 이렇게 뺀 나머지에서 있죠. 빼게 되면, 여기 바로 뭐냐면, 기납부세액을 빼게 되면 납부할세액이 되는 거죠. 납부할세액이 됩니다. 되고요. 그래서 분납 같은 걸 고려할 수 있어요. 분납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1,000만 원 초과하면 좀 나눠낼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요렇게 나머지가 뭡니까? 차가감 납부세액.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죠.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가산세가 있으면요. 가산세에 대한 서식이 필요하겠죠. 그죠? 최저한세 요거는 뭡니까? 두 개는 최저한세에 따른
또 서식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게 배워야 될 거고, 이것도 배워야 되겠고. 그럼 기납부색 있죠. 이런 것도 뭡니까? 서식이랄 건 없습니다. 그래도 서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요 구조 속에서 배워 나가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일단 구조적인 거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최저한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최저한세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자, 최저한세. 여러분들 일단 세액공제하고 감면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감면이 차이가 뭐죠, 여러분들? 세액 감면과 공제의 차이점이 뭘까요? 감면은 비율. 가장 대표적인, 그죠? 그 세액 감면이 여러분 알고 있는 중소기업, 그죠? 특별세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감면은 비율이죠. 금액이 아니에요. 비율의 몇 프로,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어떤 금액의 비율 10%, 뭐 이렇게 20% 이런 식이죠. 비율. 소개해 드린다면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이 폭이 큰데요. 우리가 여기 수도권 내에 있는 공장이랄지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요. 이전 연도 플러스 5년 동안 법인세 100% 감면과 그 이후 기간 3년 동안 뭡니까?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법 규정이. 그러니까 100%를 세액 감면, 50%의 추가 감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액 감면은 비율이에요. 비율이 나오고 세액 공제는 뭐가 될까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너가 투자한 금액의 3%의 금액을 뭡니까? 그죠? 예, 세액 공제해준다. 보통은 금액으로 보통 나타나게 되죠. 어차피 뭐 이렇든 저렇든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비율적인 거고 얘는 금액이죠. 얼마를 공제해준다. 뭐 이런 거. 전자신고 세액 공제 어떻게 됩니까? 만을 공제해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금액으로 딱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각종 세액 감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면에 보면 법인세법도 있고, 그죠? 이 세액공제 감면에 법인세법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조세 특례와 제한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어요. 일명 그냥 약칭해서 그냥 실무적으로 그냥 조세특례제한법을 조특법이라고 많이 해요. 조특법의 규정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조특법 규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용카드 쓰잖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소득세법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입니다. 이 광범위하게 세목에 연관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런 공제를 받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각종 있죠. 공제 감면을 받게 되면 하나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요. 좋다. 너 공제 주고 감면해 주는 건 좋은데 국가도 현금이 있어야지 뭐야. 국가를 운영할 거 아니냐. 다 좋은데. 그래서 최소한 내어야 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최저한세 되겠습니다. 최저한세. 최저한세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최저한세는 그러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너가 세액 공제 받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깎아먹으니까 이 정도 좀 내어줘. 대신에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이후 기간에 5년 이후 기간에 지금은 바뀌었는데 10년 이후에서 못 깎아먹은 걸 공제해 줄게.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유동성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최저한세를 적용 대상과 제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둘 중에서 법인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기억이 좋은 거예요? 니은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좋은 건 알아야죠. 법인 입장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감면은 뭐야? 너무 많이 깎아먹으면 최저한세 적용을 해서 한번 돌려봐야 되지, 네가. 근데 니은은 뭐죠? 최저한세 적용 안 할게. 다 깎아줄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뭐예요? 니은이 뭔가 국가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그죠? 공제 감면이라도 취지랄지 굉장히 뭔가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죠. 느낌 알아야 돼요. 니은이 훨씬 더, 그죠? 중요한 거다. 니은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최저한세 걸리는 건 필요 없이 다 공제해 주니까 상관이 없죠. 얘는 뭐죠? 야, 너 공제 받는데 이 세액공제 감면이 너무 과도한지 아닌지를 뭐야? 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보내가지고 뭡니까?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야, 너 1,000만 원, 그죠? 세액공제가 들어왔죠? 너무 많아. 700만 원 깎아 먹어. 300원 소멸되는 게 넘겨가지고 다음에 깎아 먹어. 요런 제도가 바로 최저한세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쉬었다가요. 최저한세에 대한 얘기를 중점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면 그진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